92쪽. 찬호 다 풀었어? 오. 아까 너 4번이 저거였죠? 아, 풀었어? 이거 어떻게 풀었어? 무게중심 2대1인데 어. 3대1이니까 어. 나오고 3대1. ABC의 무게중심. 그 다음에 BCD의 무게중심. 요런 식이네. 근데 여기랑 여기가 지금 일직선상에 있네요. 여기하고 여기가 일직선상에. 얘네들은 직선상에 있지 않고. 그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6이다. 이 사각형의 넓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6이면은 선을 좀 그어봐야지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이렇게 선을 긋나? BCD의 무게중심이 G2. BCD가 G2. 그러면 ABC의 무게중심이 G1. ABC가 G1이니까 30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답? 아니요? 자, 어디 G1이 누구였냐? ABC. 그러면 이렇게 가볼까? 이렇게 3배에다가 3배 9배 9배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 볼까 얘들아? 지금 이게 G4하고 G2가 딱 지금 이 AC라는 변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삼각형을 하나 갖고 와서 자, 요 삼각형의 넓이가 과연 ABC의 넓이와 비교해 봤을 때 얼만큼을 차지하는가를 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 지금 G2가 BCD의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자,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 사이에 1대2가 성립하겠죠. 무게중심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 사이에도 역시 1대2가 성립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G2에서부터 G4까지를 연결한 요 선분은 AC라는 선분 길이의 얼만큼을 차지할 수밖에 없을까? 3분의 1 아닌가? 맞죠? 지금 여기 대 여기가 1대2인데 여기 대 여기도 1대2니까 초록색 하나, 빨간색 하나를 합친 게 G2, G4잖아. 근데 그거의 2배짜리, 그거의 2배짜리잖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3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3분의 1, 그러니까 AC의 길이가 G2, G4 길이의 3배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빗금친 삼각형과 ABC를 비교할 때 일단 밑변은 3대1 비율인 거예요. 그지? 그럼 밑변의 비율을 알았으니까 이제 뭐만 알면 돼? 높이의 비율을 알아야죠. 높이. 그지? 밑변과 높이가 필요하니까 그럼 높이의 비율을 찾으려면은 G1을 볼 건데 G1은 ABC라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요 선 하나 그어볼게요. B에서부터 G1을 지나서 요렇게 요걸 이렇게 하나 그으면 이때 이 G1이라는 지점이 지금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여기 대 여기가 또 몇 대 몇이에요? 또 2대1 비율이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이 빗금친 삼각형에서의 높이를 그었을 때 이게 물론 높이는 아니지만 90도, 이 AC에서부터 90도로 올렸을 때 그때 빗금친 삼각형의 높이랑 ABC라는 삼각형의 높이 사이에도 3대1 비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자 ABC의 넓이가 G1, G2, G4라는 요 빗금친 삼각형과 비교해 봤을 때 높이도 3배, 밑변도 3배인 거예요. 그럼 넓이는 몇 배가 돼버리겠어? 9배가 되는 거야. 9배. 삼각형의 밑변도 3배로 늘어나고 높이도 3배로 늘어났으니까 넓이는 9배로 늘어나는 거지. 그치? 그렇다면 이 삼각형이 ABC와 그런 관계가 있다면 요쪽에 있는 또 요 삼각형 요거 G2, G3, G4 얘는 이쪽에 있는 ACD와 또 그런 관계가 있겠죠. 전체적으로는 9배를 시켜주면 답이 되겠지.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그냥 9배를 시켜주시면 5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는 풀었나요? 네. 시원이 풀었니? 아, 시원이 안 풀었다 그랬니? 집에서 어. 추석에 하는데 뭐 했다고? 추석에 그냥 추석에 명절을 맞이해서 한 문제 풀어봤어? 그래서 답이 뭐 나왔어? 2cm 나왔어. 서연이는? 이거 뭐야? 자, 어떻게 풀었나요? M2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잠깐 기억을 되살고 볼게요. 어. X라 한 다음에 여기 M2요? 네. 네, 얘를 x로 해. 그 다음에 그리고 AE가 A2가 10-X 10-x. 그리고 그 어. 삼각형 AC랑 CEM이 CEM 닮은비가 2대1이라서 AEC랑 예. CEM 네. 문제 나와 있나요? 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어. 밑변이 어. CM이 AC의 2분의 1. 아, 여기 길이하고 하고 여기 길이 사이가 1대2니까 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그러면 1대4 그렇게는 안 했고 어. C를 C2를 10-X를 2로 나눈 걸로 해서 얘를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M2하고 요놈의 길이하고 요놈의 길이가 어떤 관계가 있겠네. 그쵸? 그래서 우리가 M2의 길이를 구할 거니까 여기를 X라고 놨을 때 여기는 이제 10-X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삼각형 AEC 이 친구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붙어 있는 이 친구 요렇게 둘을 이제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닮음인 건 확실합니다. 그죠?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린 거니까 닮음인 건 확실해요. 그럼 그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이 작은 삼각형에서 제일 짧은 변이 M2죠.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 요거 이 AEC라는 삼각형에서 제일 짧은 변은 누구예요? C2죠. 그죠? C2. 그 다음에 자, 이 작은 삼각형에서 중간변이 누구예요? 네. 중간변. 여기지. C2지. 그지? 그 다음에 요 초록 삼각형에서의 중간변은 누구예요? 여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요렇게 된단 말이죠. 요거 대 10-X 요렇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 삼각형과 이 초록 삼각형의 닮은비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 사이에 1대2가 성립할 거거든. 이게 성립할 테니까 그게 곧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뭐가 돼? 닮은 비가 되는 거죠. 그죠? 닮은 비.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보는 게 좀 편할까? 그냥 요거를 1대2라고 놓고 각각 쓸까? 자, 요것도 지금 작은 놈과 큰 놈의 닮은 비고 요것도 작은 놈과 큰 놈의 닮은 비죠. 그죠? 그래서 요게 1대2니까 C2는 2x.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을 같다라고 놓고 풀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요것과 요것을 같다라고 놓고 풀면은 10-x는 2c2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결국은 c2가 2x니까 요 자리에다가 2x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4x가 되겠네. 그치? 4x. 네, 그래서 결국은 10-x가 4x하고 같은 거니까 계산하면 x는 2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풀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자, 2번 같은 경우는 AP 더하기 PD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것. 그럼 일단 최소가 되게 만드는 그 위치를 찾아야 되죠. 이런 거 어떻게 썼더라? 최소가 되게 만드는 걸 찾을 때 이 A점이나 D점 중에서 한 놈을 그거 대칭시켜요. 이거 기억나? 이렇게 반대로 넘겨가지고 그러면 이쪽에다가 뭐 여기를 D 다시라고 할까? 그 다음에 A에서부터 D 다시까지 어떻게 하는 거야? 쭉 그어. 쭉 그었을 때 그 선이 BC와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최소가 되게 하는 P점이죠. 왜냐면 결국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만약에 P점의 위치를 이렇게 옮긴다면요. P점을 만약에 여기다 찍었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여기를 거쳤다가 이렇게 간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빨간 선을 따라가는 것보다 당연히 그 길이가 멀어지겠죠. 꺾었으니까, 그치? 그럼 꺾지 않고 가는 길은 빨간 선이거든. 빨간 선으로 그었을 때 최단 거리가 나온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제 요삼각형과 요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대2의 닮은 비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를 1대2로 쪼개면 12가 되겠고 여기는 6이 되겠죠. 그래서 6만큼 떨어진 지점인데 P가 꼭지점 B를 출발한 지 몇 초 후냐? 얘는 1초에 2cm의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12cm를 가야 되는 거니까 몇 초 걸리겠어요? 6초가 걸리겠죠. 6초. 그치? 그러니까 최단 거리를 찾는 대칭시키는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다음 3번은 뭔가요? AEF의 넓이를 구하세요. 넓이를 구하세요. 어떻게 구할까? 일단 이 가계이등분선 땡땡을 봤을 때 여기서 비례식이 하나 나오겠구나. 기억 안 나서요? 땡땡 가계이등분선 땡땡 그었을 때 비례식이 하나 나오죠. 안 나와? 나이키요. 응? 뭐라고? 비례식 나오잖아. 아, 기억나요. 그러니까 AC 대 BC는 네. 여기 돼? A 대 이거 그쵸? 이거 나오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풀 수가 있나? 거기가 그거를 가지고 풀 수가 있나? 직각삼각형이고 필요한 길이들은 다 구할 수 있는데 여기가 조금 지금 위치가 애매하네. 얘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여기 비율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갖고 풀 수 있나 그래? 그 넓이를 알니까요. A, B, C. 전체 넓이? 네. 근데 얘대가 안 되군요. 전체 넓이를 이용해가지고 전체 넓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세세하게 좀 찾아가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얘랑 직접적으로 닮음인 것도 없죠. 뭘 이용해야 될까? 4대 5니까 일단 길이가 여기는 4고 여기는 4고 여기는 5인가? 그러면은 답은 6이에요. 답이요? 답은 분수입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를 구할 수 있나? 여기를 구하면 여기가 어떻게 나오지? 이렇게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뺀다. 이거는 좀 복잡하게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찬호야, 너 어떻게 풀었어? 일단 간단하게 뭔가 되진 않을 것 같아. 자, 복잡하게 가보자. 뭐 풀긴 풀어야 되니까. 그치? 자, 일단 길이들을 좀 구해보면 우선은 이 전체적으로 삼각형이 3대 4대 5 비율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 그림 안에 있는 다른 직각삼각형들도 역시 다 3대 4대 5의 비율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3대 4대 5의 비율을 좀 이용해보면은 요 삼각형, 요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얘도 지금 3대 4대 5일 거란 말이지. 3대 4대 5. 그러면 이 3대 4대 5인데 5에 해당되는 게 지금 12잖아. 12. 그러면은 나머지 여기가 얼마일까? 여기는 얘를 5로 나눈 다음에 4를 곱한 거. 그럼 5분의 48? 여기는 5분의 36? 그죠? 자, 그런데 이 ADC라는 삼각형에서도 역시 땡땡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AC 대 CD가 여기 대 여기랑 같을 거 아니야. 근데 AC 대 CD는
5대 4 비율이죠. 또 5대 4 비율. 그럼 여기하고 여기도 5대 4 비율일 거 아니야. 그럼 5대 4 비율이면은 5대 4 얘를 9로 나눠가지고 9로 나누면은 5분의 4인데 거기다가 5를 곱하면 여기가 4인가? 맞나? 얘를 9로 나누면은 5분의 4인데 거기다 4를 곱하면 5분의 1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찾고 싶은 게 뭐냐, 요삼각형의 넓이를 AC, AEC에서 AFC를 뺀 걸로 찾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요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삼각형 A, 이게 지금 EF죠? AEF가 삼각형 AFC에서 삼각형 A, 아니 헷갈려라. 여기가 2죠 지금. 여기가 2죠. AEC에서 AFC를 뺀 걸로 보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AEC는 4 곱하기 12니까 48에서 나누기 2 하면은 24죠. 거기에서 AFC를 뺄 거면 좀 전에 우리가 여기 AF의 길이가 4였잖아. 그럼 요 AF를 밑변으로 봤을 때 높이가 이 밑에 요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5분의 48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은 2랑 얘랑 날리면은 2 되니까 5분의 96. 5분의 96을 5분의 120에서 빼는 거네요. 빼면은 얼마야? 5분의 24가 되겠죠? 이게 답인데 좀 간단한 방법이 있나? AEC의 넓이를 어차피 우리가 이 AFC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이 길이를 되게 세세하게 안 구해도 되겠구나. 그냥 이 ADC의 넓이를 쪼개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이게 지금 9 곱하기 6이니까 54잖아요. 이걸 일단 ABD 대 ADC로 쪼개. 그럼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은 몇 대 몇이겠니? 닮은 비가 3대 4잖아. 그치? 3대 4니까 ADC의 넓이가 7분의 4에 해당되겠죠. 요 놈의 7분의 4. 그러니까 삼각형 ADC가 54에다가 곱하기 7분의 4 한 거. 그러면 그게 ADC의 넓이인데 다시 ADC의 넓이가 여기 대 여기로 쪼개지는데 이건 5대 4의 비율이죠. 그죠? 5대 4의 비율이니까 9분의 5를 곱한 거네. 삼각형 AFC는 여기다가 다시 9분의 5를 곱한 거.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그쵸? 맞나? 9분의 5. 5대 4. 그죠? 그러면 나오나? 7이 약분이 안 되는데? 7분의 4. 이 ABD 대 ADC는 이게 닮은 비가 3대 4구나. 닮은 비가 3대 4면은 넓이 비는 9대 16이네. 9대 16이니까 25분의 16을 해야 되겠네. 그죠? 요놈 대 요놈의 닮은 비가 3대 4인 거니까 3대 4에 제곱하면은 9대 16으로 쪼개진 거죠. 전체 넓이가. 그러면은 25분의 16을 곱하니까 거기다가 9분의 5를 곱했다. 그러면 약분시키면은 요렇게 지워지면은 6되고 이거 5되고 없어지고, 네, 그러면은 5분의 96. 아까 우리가 구한 거랑 똑같이 나오죠. 근데 뭐 이렇게 찾더라도 이게 뭐 되게 간단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하나씩 찾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애를 찾을 수 있겠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갔어. 그러면은 그 뒤에 95부터 95, 96의 질문 있니? 95, 96? 없죠? 없죠? 오케이. 그러면은 자, 97로 가겠습니다. 97. 자, 97쪽에서는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직각삼각형에서는 세 변의 길이 사이에
요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였죠. 그럼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어떤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사이에 요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그러면 그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역이라고 말합니다. 역. 역이면은 방향을 거꾸로 뒤집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면은 요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요게 성립하면은 직각삼각형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뒤집은 거.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자주 등장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는 세 쌍의 그 숫자들을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하는데 3대 4대 5랑 5대 12대 13이랑 그 다음에 7대 24대 25, 8대 15대 17.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주는 게 편하다. 이 6, 8, 10 같은 경우는 결국 3대 4대 5에다가 2배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정도 숫자들이 거의 요 단원에서 나오는 숫자들의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그죠? 왜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원래 제대로 사용하려면은 루트를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루트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숫자들밖에 사용을 못하죠. 그래서 요런 애들이 거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요 숫자들은 따로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면요. 2번은 그 좀 전에 이제 요 얘기를 했단 말이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이제 성립하는 요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잖아. 세 변의 길이 사이에 요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랑 딱 같으면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건 확인을 했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얘가 직각이 될 때 그때 a, b, c라고 한다면 이때 직각이 될 때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하고 같다잖아요. 이 상황에서 a랑 b의 길이는 그대로인데 c가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c가 더 길어지면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돼야지 c하고 요 변이 삼각형이 성립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a, b의 길이는 그대로인데 c만 커졌으니까 c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보다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하면 그 상태는 무슨 삼각형이구나? 둔각삼각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c가 더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돼. 그래서 c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보다 작아지면 이때는 뭐예요? 예각인데, 근데 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실 요거를 예각 삼각형이라고 말하면 틀려요. 자,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 위에서 요 식이 성립하면 직각삼각형입니다. 이 말은 빈틈없이 맞아요. 항상 맞아요. 그 다음에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크면은 둔각삼각형입니다. 이 말도 무조건 맞아요. 근데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려요. 왜 틀릴까요? 뭐가 문제일까? 왜 직각삼각형이랑 둔각삼각형은 되는데 예각삼각형은 안 될까? 저번에 들었던 것 같은데. 말했겠지. 우리는 같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했으니까 분명히 말했겠지. 했던 것 같은데. 길이 관련 아니에요? 정의에 관련된 겁니다. 삼각형의 정의에 관련된 얘기. 여러분 직각삼각형의 정의가 뭐예요? 과연 C가 제일 긴 편이 아니었어요? 그니까 맞아요.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면은 사실 직각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에요. 그죠? 둔각삼각형도요. 둔각이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걔는 둔각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이 말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각 C가 직각입니다를 말하는 식이거든. 그럼 직각이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100%. 그 다음에 이것도 각 C가 둔각입니다를 말하는 식이에요. 둔각 하나 있으니까 둔각삼각형이 돼. 근데 이거는 뭐야? 각 C가 예각입니다를 말하는 식인데 그러면 각 C가 예각이라고 해서 그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냐? 그게 틀렸다는 거죠. 원래 모든 삼각형에는 예각이 기본적으로 2개는 들어가 있죠. 그죠? 이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하나가 직각이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그럼 예각삼각형이라는 이 도형의 정의는
한 각이 예각이면 예각삼각형인가? 세 각이 모두 예각이어야 예각삼각형이죠. 그런데 이 식이 의미하는 건 어디까지야? 각시가 예각이라는 것까지만 말해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각시가 예각입니다 라고 해석해야 정확한 거고, 여기서 예각삼각형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 정도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죠. C가 가장 긴 변이다, 아니면 각시가 가장 큰 각이다, 요 정도 얘기가 들어가야, 그래야 C가 예각이 되면 나머지도 다 예각이 된다라고 확신할 수 있잖아. 그럴 때 예각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는 항상 맞아요. 그냥 항상 다른 부가적인 조건이 필요 없이 항상 참인데, 얘가 참이 되게 하려면 C가 가장 긴 변이다 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이제 아주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요거는 좀 강조해가지고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넘어가서 98쪽 보겠습니다. 98쪽에 세 변의 길이가 보기와 같은 삼각형 중에 직각을 골라라. 자, 2, 3, 4 땡, 6, 8, 10 합격, 7, 24, 25 합격, 85, 17 합격. 계산해 볼 필요 없잖아, 그지?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세 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세 변의 길이가 요렇게 됐을 때, 자, 가장 긴 변 골라. 8이죠. 그럼 그 8의 제곱이 나머지 둘의 제곱의 합보다 어때요? 훨씬 크죠? 뭐야 그럼? 둔각삼각형이지? 근데 누가 둔각이에요? 요 변이 가장 긴 변이잖아. 요 변이 가장 긴 변이면은 어느 각이 제일 큰 각이야? B요? 그치, 이 변과 마주보고 있는 각이 제일 큰 각 아니겠어? 그러면 각 B가 둔각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내려가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지금 얘는 일단 둔각삼각형이기 때문에 C제곱은으로 시작하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크다, 이거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 말고 나머지, 자, 요쪽 각이나 이 B라는 각이나 혹은 A라는 각에 대해서 식을 세운다면 그때는 둔각이 아니라 예각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작다, 이게 바로 뭘 뜻하는 식이냐면 각 A가 예각입니다를 뜻하는 식이잖아. 그치? 요게 맞는 거죠. 근데 4번 같은 식은 각 B가 둔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얘는 틀린 거고요. 그쵸? 그럼 1번은 뭐예요? 말 안 되죠. 그쵸? 말 안 됩니다. 왜냐면은 세 변의 길이 사이에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보다 더 길어버리면 이건 삼각형이 아예 안 만들어지잖아. 사실 뭐 1번도 거의 똑같은 식이고요. 그쵸? 그래서 1, 2번은 모두 틀렸고 3번과 5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99쪽으로 가서 99쪽에 직각삼각형에서 세 반원 사이의 관계. 자, 이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람 이름이 하나 생각나야 돼. 누구? 야, 초성까지 써줬는데 얼마 전에 했는데. 유클리드? 그렇지, 유클리드. 유클리드가 정말 똑똑한. 유클리드가 이거 했잖아.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붙어있는 게 유클리드 증명이었죠. 근데 유클리드 증명의 핵심이 뭐였냐면 요렇게 사각 정사각형을 3개 붙이면 요 정사각형과 요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얘랑 같다였잖아. 근데 그게 정사각형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여기 반원을 3개 붙여놨죠. 반원들 사이에서도 S1과 S2를 더하면 S3랑 어때? 같다가 성립한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기다 정삼각형 붙여도 성립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삼각형 붙여도. 왜? 여기에 합동인 도형들을 붙이면요, 그 합동인 도형들은 뭐 요변의 길이를 지금 A, 요변을 B, 요변을 C라고 한다면 합동인 도형들은 그 닮은 비가 C 대 B 대 A가 되겠죠. 닮은 비가 이렇게 되면 넓이 B는 C제곱 대 B제곱 대 A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넓이 B가. 그쵸? 그러면 가장 큰 녀석의 넓이 B인 A제곱이 나머지 둘의 넓이 B의 합과 같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합동인 도형들을 붙이면 그게 뭐 삼각형이든 그게 사각형이든 그게 뭐 반원이든 오각형이든 늘 성립합니다. 이게. 자, 그런데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그림에서 S3를 접어 올려. BC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 올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게 무조건 요 A라는 포인트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접어 올리면 원의 성질상. 그러면 그때 이거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 사람 분리. 고개 또 그렇지. 너 이거 아냐? 찬호야?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 너는 또? 어? 어릴 때 둘리가 너 어릴 때면은 TV에 둘리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너 둘리가 굉장히 장수했구나. 고길동의 가르마. 잠시만. 네 여보세요. 너무 전까지. 자 그래서 고길동의 가르마 모양이다. 근데 고길동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 가르마 모양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했을 때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일단 요렇게 생긴 이 가르마 모양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요렇게 생긴 반원에다가 요렇게 생긴 반원에다가 요 가운데 있는 직각삼각형을 더해주고 거기서 큰 반원을 빼야지 가르마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렇지 않니? 요렇게 세 개 더하면은 이 전체 도형의 넓이가 나올 거고 거기서 큰 거 반원을 빼야 되잖아. 근데 이 세 반원이 방금 위에 그림에서의 S1, S2, S3잖아요, 그죠? 그럼 S1과 S2를 더한 것이 S3랑 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네 셋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지. 결국 그래서 이 가르마의 넓이가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랑 똑같다는 게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야. 이 가르마 모양이 직각삼각형의 넓이하고 같다. 그쵸? 그게 결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가면 3번과 4번에 이제 이런 그림이 하나씩 나오는데 이건 이제 전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해서 요렇게 직각삼각형 모양, 그 다음에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 모양에서 빨간 애들의 제곱의 합이 파란 애들의 제곱의 합과 같아요 라는 것을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짝만 잘 기억하면 돼요. 요 놈과 요 놈이 서로 짝꿍이고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이 서로 짝꿍이라서 짝꿍끼리 제곱해서 더하면 그 합이 서로 같아요 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까지 나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네요. 미안. 그러면 진도를 조금밖에 못 나갔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숙제를 100일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100쪽하고 101쪽은 그냥 그 왼쪽 오른쪽 라인 다 풀어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숙제는 97쪽부터 101쪽까지고 워크북은 66부터 69까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답 안 불러줘도 되죠? 옆에 가서 채점하시고 수고했어요.